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후엔 나도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 해봐야지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 번쯤 꿈꾸게 되잖아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치이고 야근으로 지친 몸을 집에 겨우 끌고 들어오는 날들이 쌓이면 나중에 딱 퇴직하고 저 캠핑카로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막상 현실이 되면 과연 우리가 꿈꿨던 그 낭만적인 모습 그대로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퇴직하자마자 캠핑카부터 샀다가 6개월 만에 무너진 남자의 사례입니다. 이건 사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담이 주변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퇴직금이며 모아둔 목돈을 들여서 혹은 심지어 빚까지 내서 캠핑카를 사고 전국 여행을 꿈꾸지만 생각지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힘들어진 사례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풀어놓을 테니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으로 캠핑카 구입 후 유지비 폭탄 맞은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자마자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평소 전원생활과 여행을 동경했던 터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리라 결심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구입하자마자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차피 집 팔고 전세 들어가면 좀 남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엄청났다고 해요. 캠핑카 자체 구매 비용도 크지만 정기검사나 세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꽤 있는 거죠. 게다가 기름값이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숫자도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캠핑카가 고장이라도 나면 이게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 바로 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에어컨, 히터, 전기 설비에다 화장실 배수 시설 같은 것까지 고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수리비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유튜브 보며 내가 고쳐볼까? 했다가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못해 교체해야 할 부품 가격도 제각각이라 어씨는 결국 전문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맘 놓고 자유롭게 떠돌길 바랐던 어씨의 계획은 결국 유지비 부담으로 틀어지게 됐어요. 낭만이 현실에서 돈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 여유 있게 캠핑을 즐긴다는 게 어려워진 거죠. 이 캠핑카로 전국 일주 중 외로움에 지친 B씨는 좀 다른 이유로 힘들었다고 해요. 회사에 다닐 땐 쉴 새 없이 회의하고 사무실 사람들 만나고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캠핑카 하나 마련해 무작정 떠나버렸죠. 속으로는 이제 혼자만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가끔 SNS나 블로그에 여행사진 예쁘게 찍어 올리고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 처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와, 드디어 자유다 하고 좋았대요. 도시의 소음도 사무실 잡담도 없이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슬슬 외로움이 밀려오더랍니다. 우선 식사 문제부터 달랐어요. 여럿이서 밥 먹는 맛은 물론이고 캠핑장에서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퇴직 전에는 몰랐죠. 매일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휴게실 가서 동료들과 수다 떨고 팀 회식도 하고 은근히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캠핑카에서 혼자 지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으니 마음의 공허함이 커지더랍니다. SNS에 사진 올려봤자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느낌보단 그냥 외로운 톡백 같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가 되어야 했나? 자괴감에 빠지는 날들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슬슬 체력도 떨어지고 뭔가 여행 자체가 행복보다는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지? 라는 불안이 더 커지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처음엔 대단한 모험심으로 출발했지만 외로움과 불안함이 겹치니 6개월 만에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거죠. 3세컨드 하우스로 생각했다가
생활 패턴 무너진 CC. CC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본인 말로는 아예 상주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캠핑카를 세컨드 하우스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예를 들어 집은 도시에 하나 두고 캠핑카는 주말이나 길게는 일주일 정도씩 떠날 때만 이용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분이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 비용과 여행 경비가 반복적으로 들면서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평소엔 집에서 지내다가도 한번 캠핑카 여행을 떠나면 기름값에다 식비, 캠핑장 이용료 등으로 일정 금액이 훅 빠져나갔어요. 돌아오면 또 차를 세워두는 주차비 문제부터 배터리 유지, 세차, 세부 점검 같은 것들에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문제가 뭐였냐 하면 CC가 퇴직 후 생활비를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집 유지비, 캠핑카 유지비가 2배가 될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게다가 집에만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어 도망치듯 캠핑카로 떠났고 캠핑카 생활이 지겨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식이 반복됐어요. 그럼 돈은 돈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돼서 결과적으로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렇게 드림 라이프로 생각했던 캠핑카가 오히려 생활고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리니 CC도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차라리 그냥 가벼운 트렁크 하나 들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닐걸 괜히 큰돈 들였네 하고 후회하더래요. 퇴직 후 캠핑카 생활 정말 잘못된 선택일까? 물론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캠핑카 생활이 전부 망한 선택이냐?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캠핑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만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재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한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보험, 세금, 연료비, 수리비 등은 어느 정도인지 내 연금이나 저축, 기타 소득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집니다. 생활 패턴을 미리 시험해 본다. 퇴직 전에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짧은 체험 여행을 자주 해보고 본인의 취향과 체력을 충분히 테스트해보죠. 집 밖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심리관계적 부분을 생각한다. 캠핑카 생활은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혼자 지내는 시간에 대한 감수성이 커야 합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해소 방안,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교류 방법 등을 미리 고민해두면 훨씬 나아요. 맺은 말. 결국 캠핑카 생활을 꿈꾼다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정의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낭만 하나만 보고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앞선 3가지 사례처럼 6개월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은퇴 후에 캠핑카 라이프를 꿈꾸신다면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심리적 사회적 변수까지 꼭 고려해보세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의 유지비와 여행 경비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캠핑카가 선사하는 자유와 모험심이 분명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나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은 사무실 창문으로 보는 하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근사하거든요. 다만 그 근사함이 계속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야기가 나도 퇴직하자마자 캠핑카 사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삶은 한번 살아보고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지혜롭게 설계하면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캠핑카 생활도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분명 멋진 추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